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번에 석가탄신일날 기점으로 해서 좀 코인 반응 소폭이 아니라 좀 많이 또 떨어졌죠. 여기가 하락장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장 관련해서 당황스럽고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일단 말씀드리면은 석가탄신일 날 지난 19일 바로 엊그제죠. 그 뭐 최악의 급등락을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6천에서 5천대로 떨어져서 5천에서 업다운을 하고 또 알트도 영향이 가다 보니까 알트코인에서는 패닉셀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 거래소 시작에 대한 뭐 늦게 반응이 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까지 얹혀가지고 이래저래 또 김프가 또 빠지면서 또 느끼는 체감상으로 수치가 더 늘어나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업비트 관련해 가지고는 K뱅크가 이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여러 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랬지만 이제 다시 또 오늘 회복세로 돌아왔죠. 소폭 회복을 했어요. 오늘 소폭 회복한 게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그 아마 이제 개미라고 하죠. 이제 뭐 코린이들 뭐 코인 주머 뭐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이렇게 패닉셀을 하게 됨으로써 어 가격이 더 떨어졌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또 그거를 줍줍을 해가지고 또 기저효과로 다시 또 회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자료를 뒤져보고 수치를 좀 뒤져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업비트에 1월에 119만 명이 들어오고 2월에 204만 명, 3월에 320만 명 점점 들어오는 그 신규 사용자가 많아지는데 되게 또 재밌는 게 2030 예적금을 깼던 시즌에 비트코인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적금을 깬 그 세대들이 그 예적금 해봤자 2, 3% 먹잖아. 잘해봤자 그 이득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뭐 급등이나 이제 뭐 급등락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하락에 대해서 매우 좀 조심스럽고 좀 패닉 세일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적금을 했던 통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을 위주로 좀 생각했던 분들인데 이게 코인 시장은 뭐 하루에도 뭐 5%, 10% 내려갔다가 뭐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가면은 그 충격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내 돈 막 손해를 보내 빨리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작은 뉴스 하나에 약간의 업다운 폭이 있는데 거기서 더 마이너스 효과를 얻어서 코인 시장이 또 이렇게 급등락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최근에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던 원인이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언론 영향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시장 경제, 뭐 경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그 2, 3월, 3, 4월, 어, 그, 그러니까 2, 3월에 올라갔죠? 코인이. 국내에서는 그때 또 점점 유입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4, 5월에 하락을 했어요. 지금 그래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산을 그리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런 시점에 있고요.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언론에서
그 하향세로 몰았던 뉴스를 몇 가지 좀 추려봤어요. 뭐 최근에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좀 악의적으로 좀 보도를 했어요. 중국 암호화폐 금지를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경고를 했던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돈이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국이 자금 시장이 큰 곳이긴 하지만 중국이 그걸 막는다고 자금을 막 이렇게 막 유동이 막 그렇게 될까요? 물론 잠깐 멈칫거리다 다시 또 예전으로 좀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이건 뭐 그런 투자 관련해 가지고도 막혔다가 또 다시 또 뚫어서 또 이제 돈을 계속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 장난질을 하죠. 테슬라의 그 CEO.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뭐 장난질을 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재밌는 코인도 나왔어요. 뭐 스탑 일론이라는 코인도 나왔고, 그 개발자는 테슬라 주식을 사서 머스크를 해고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여튼 그 머스크의 입김 하나로 또 비트코인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인의 세금이 5월 17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을 갔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뭐 테더 준비 부실 불안감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바이낸스 관련해서 좀 뭐 하나 말씀드리고 나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또 악재 영향을 줬던 뉴스가, 바이낸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가 된 건데, 법무부와 국세청에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바이낸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말을 했어요. 블룸버그 속보 관련돼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바이낸스 자금 세탁, 돈 세탁 혐의 조사, 뭐 거의 관련돼 가지고 투명성이 좀 의심된다 해가지고 규제 당국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정확한 기재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것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바이낸스 사업 관련해서 몇몇 인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을 뿐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혹시 모르니까 조사한다는 것 뿐이고, 바이낸스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거고,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감을 또 가진 거죠. 그리고 테더 관련해 가지고 코인 시장은 테더가 좀 영향이 좀 크죠. 1달러가 1테더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그게 있는데, 이게 어 테더의 그 고객 자금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조사, 이게 좀 푸시가 있었어요. 푸시가 뭐 처음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고객 자금 9,400억 원을 손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폐를 하다 걸렸는데, 그래서 벌금을 205억 원을 냈고, 근데 9,400억 원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뭐 크다고 봐야 될지 작다고 봐야 될지 조금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더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즉각 유동성 자금,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75.85%예요.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은행은 이거보다 제가 알기로 더 적을걸요? 그 퍼센트 이내에서 그 75.85%에서 현금이 3.87%, 뭐 나머지 뭐 기업 어음이 65.3%, 신탁 예금이 24.2%, 영 레퍼런스 증권이 3.6%, 뭐 국채가 2.94%,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현금이, 근데 언론에서는 그냥 순수 현금이 3.87%라는 것만 콕 찍어가지고 되게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좀 안 좋다는 형식으로. 물론 현금이 3.87%, 5%가 안 되는 수치다 보니까 좀 이 수치는 좀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내 업비트랑 비썸 같은 경우에는 고객 현금에 대해서 터치를 못해요. 운영이 매우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자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얘네들은 수수료만으로 먹고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좀 더 늘리거나 사업을 늘릴 수 없고, 운영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모르죠. 얘네도 뭐 특근법이 적용되면 운영이 가능하게 될 여지는 있고요. 음, 일단 뭐 그래요. 지금 현재 일단 뭐 4만 이하로 떨어진다. 뭐 크게 뭐 악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기저효과로 소폭 회복되긴 했어요. 코인 시장이. 그래서 19일 날 마이너스 됐던 것에 대해서 좀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걸 기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긴 한데, 음, 일단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꼭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 먹으면 나는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걸 좀 짜가지고, 펀드멘털이 확실한 코인들로 이제 좀 축약을 하고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장기 투자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기 투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보면은 훅 떨어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갑자기 중간에 급등하기도 하긴 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우상향일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각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터치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많고,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코인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게 전부 모든 코인 시장은 스캠이라고 치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코인 시장을 스캠으로 치부를 한다면은 왜 ETF 상품이 나오고, 왜 세금을 매기고, 그냥 아예 불법 처리하고 거래소 다 문 닫게 만들고 그러면 될 거 가지고 얘 시장을 살려둘까요? 일단은 전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여러 코인들이 이제 좀 정리되는 시즌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많이 팔렸으니까 많이 오르겠다, 여기 코인이 좋겠다 라는 걸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늘 코인에 대해서 준비하고 좀 알아보고, 이 코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회사가 과연 투자를 어떻게 받고 그 코인에 대해서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보고요. 그래야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2, 3일간 최근에 많이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즌이긴 한데, 한 6월 중순 기점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 급등은 올 것 같고, 위험한 거는 그 급등이 올 때
분명 급락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온다고 빔 때린다고 그거 무조건 올라타지 말고, 올라탈 거면 바로 매도 누를 생각으로 있으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플러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가는데 5초가 안 걸려요. 제가 업비트에서 본 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매도를 누를 때 시장가를 긁을 수밖에 없고, 시장가를 긁는다 하더라도 서버가 폭주돼서 바로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에 올라가는 거를 시장가로 얹혀서 타가지고 중간에 또 시장가로 턴다? 그런 거는 절대 위험한 행동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영상은 이만 남기도록 할게요. 다들 투자 조심히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이만 남길게요.